네, 우리 엄희준 검사는 예. 검사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21년? 21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검사 세계에서는 베테랑 검사였나요? 아닙니다. 늘 초임 검사 같은 아니, 뭐 마음으로 뛰어난 검사-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검사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검사하시면서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레거시가 있는 거예요. 엄희준 검사가 21년 검사 생활하는데 존경하는 선배가 없어요? 저는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관계를 떠나서 존경하는 검찰 선배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좀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제가 거기서 오셨어요? 수사지휘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어땠냐? 네, 윤석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냥 상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후배였나 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 라인을 좀 타고 간 거 보면요. 그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검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그게 같아요. 곤란해요? 엄중한 법 집행을 하는 검사가 내란을 일으켰던 검찰 선배에 대한 입장 정리도 못 합니까? 아니요. 뭐 마음속으로 입장 정리는 할 수 네. 있지만 그걸 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자리는 아닌 다른 걸 것 떠나서요? 같습니다. 국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실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다 봤잖아요. 내란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 검사가 그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니요. 뭐제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있지만요. 가치관, 예.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지 이런 역사관, 가치관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가 저의 역사관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자리인지 잘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검사로서 이러한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대한민국의 공화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매우 중요한 가치죠. 지금 윤석열은 재판에서 진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2024년 10월 31일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녹취록이 공개가 돼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이 말이 많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녹취록은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직접 증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하면은 그 사건 제 잘 모르는 사건이어서 아니, 뭐 통상적으로 녹취록이 직접 통상적으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검사로서 수사할 때 사건에서 제가 어떤 결정적 증거 증거 아니겠느냐 잘 이렇게 모릅니다.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아니라고 뭐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지금 공개된 거 보셨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 통해 봤죠? 예. 그거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뭐 들어보진 그래도 못했습니다. 예. 이 가장 중대 사건에서 국정조사하는데 우리 엄희준 검사 베테랑 검사 아니에요? 20 몇 년 차. 그러면 듣고 와야죠. 제가 거기에 답변한 사건이 박상용 아니었죠. 녹취록에 보면은 이 녹취록에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박상용과 서민석 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화영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실명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증거입니까? 간접 증거입니까? 아니면 증거에 효력이 없습니까? 제가 뭐 담당하지 않은 사건을 그래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증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JTBC에서 사건반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앵커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사기 사건, 뭐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근데 이 사건에 우리 저 수사하셔서 내가 약간 공조 앞에 문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의 줄기는 비슷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했느냐. 거의 그러니까 기사와 비슷한 거죠. 육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우리 엄희준 검사는 부패 1부장이었죠. 예예. 반부패 1부장. 예, 예. 누구랑 일을 했습니까? 밑에 누가 있었어요? 그때 부부장 정일권 부부장 있었고요. 그렇죠. 오늘 화제가 되는 정일권 검사가 바로 밑에 있었고 그 밑에 김경환 검사. 예. 김경 그 다음에 3부장이 호승진 검사였죠. 우리 강백신 검사였고 예. 그 밑에가 호승진 검사. 예. 그 밑에가 김영석 검사였죠. 예. 그러면 반부패 1부와 반부패 3부는 강백신 검사와 우리 엄 검사하고
어미준 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일부 3부 차이.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때 수사하는 내용이 일단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냥? 예. 그렇게 다르게 대장동이나 이런 건 다 같이 했죠? 대장동 네. 대장동 내에서도 이 사건 팀을 하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 공유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보면 사람들이 쫙 나와요. 누가가 나오죠, 누가. 거기에 무엇을 어떤 목적이 나오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0년 동안의 녹취록이 나와요. 우리 어미준 검사는 녹취록 다 들어봤습니까? 녹취록을 언론에서 우리는요. 예. 수사도 안 했는데 중요 부분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더라고. 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전 언론에서 문제되고 난 뒤에 녹취록에 관심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럼 등장 인물들이 누굽니까? 위원장님 저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안에 한 5분만 더 주세요. 네. 그 어미준 검사 이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다 등장해요. 예. 이들이 10년 동안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꾸며진 얘기입니까? 진실입니까? 10년 동안 이게 시나리오 써서 할 수 있어요? 잘 저는 알겠지만 내가 사건 반장 앵커했을 때 추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로서 얘기해서요. 예, 잘 수사를 했을 때 아시겠지만 이 10년 동안 예. 이게 거짓 증거냐, 직접 증거냐, 확실한 결정적 증거냐, 결정적 증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의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그래서 있는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10년 동안 어렵다는 얘기하면 그 안에 맥락이 드러나지 않아요? 맥락을 예,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부패의 고리인 주인공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 그럼 주인공이 뭐를 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됐어? 너 체크해봐. 예. 너 이 돈 어떻게 전달됐어? 저 사람 우리에게 목적을 달성했어?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 어미준 검사가 수사를 한 내용 중에 주범을 누구로 잡았습니까? 그거는 들어보세요. 공소장과 증거 기록으로 여러분, 법원에서 아니,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미준 검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고 얘기를 저는 하세요. 검사로서 법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법리적으로, 있습니다. 법리 이전에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누군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 주범의 그러니까 목적에 법원이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얘기해야 될 거 법원 아닙니까? 판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잘 저는 들어보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이재명, 김용, 정진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법원의 아니, 판결과 들어보세요. 재판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뭘 밝혀요?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밝히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소된 내용에 관해서 재판 중인데 그거 지금 야,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를 찍으려면 주연과 조연이 있고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패고리에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 뭐? 정진상이 등장 안 하니까 바로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안 나오니까 누구를 바꾸냐면 위례신 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 고의적으로 조작을 바꾼 적 없습니다. 지금 녹취록에 조작이 됐다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어떤 취지로 자, 했는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런 적 없어요? 예. 우리 어미준 검사 수사 오래 했죠? 그러면 이 조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조작이죠. 조작이죠, 당연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위원님, 이 아닙니다. 내용에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주인공을 만든 거예요, 지금. 가상의 인물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윗어르신 실장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미준 검사는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조작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 조작의 책임을 제가 예측해 볼까요? 반드시 특검 나서 어미준 검사 조사받습니다. 조사 잘 받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나오는 거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작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조작인 거. 이거 나중에 수사 받으세요.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조사 받는 거고. 또 하나, 보고를 했다고 아까 공소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 이 보고를 하려면은 이 수많은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서 이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도 자. 재판에서 밝혀질 내용이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미준 그거는 검사, 기술식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서 어미준 문제가 검사, 된 것입니다. 어미준 검사, 행위 어미준 사실은 검사. 법원에서도 다 인정했습니다. 자, 어미준 검사,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으로. 정의랑 녹취록은 10년간의 기록인데 거기에 누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이 녹취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2013년 3월 12일 이거는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게 나와요. 2013년에 2020년 10월 3일 정의왕 녹취록 분당 노래방에서 여기에 428호 유동규에 줄 방법을 상의했는데 유동규의 몫이라고 판단하는데 당연히 유동규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서로 이익 공동체가 됐다고 하면 타자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요. 이재명도 나와야 되고 정진상도 나오고 김용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다시 한번 특히 일부분만 보신 거고요. 다른 잠깐만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녹취록을 조작하고 있잖아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 조작 아닙니다. 위원장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조작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1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2021년 10월 18일 미국 공항에서 JTBC 인터뷰 나무.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트라이를 아유 CR도 안 먹혀요. 이게 10년간의 기록인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 김만배. 검찰이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압박을 한다. 자, 이 구조가 어떤 구조가 똑같냐면 박상용의 대북 송금 사건의 구조와 이 대장동 사건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약한 고리, 부패한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김용 정진상 불어라, 주범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을 불어라고 하는 것이 한편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고,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안부수, 그 다음에 김성태를 압박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진술 조작 세미나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 사건의 실체다. 시나리오를 왜 씁니까? 어미준 검사. 시나리오 쓴 적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증거의 극히 일부분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증거 정의왕 녹취록 10년의 기록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규 회의에서 봐주고 유동규의 입을 통해 유동규 처음에 전혀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준 검사, 그렇지 않습니다. 강백신 검사,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검사의 수사지만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2022년 대선에 1,600만 명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고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를 여러분의 민심을 어기는 그런 조작 수사로 사람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받을 겁니다. 제가 그건 예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준 검사, 예, 거기 계세요? 예.